자, 그 저항을 계속하게 되는데 전국에서 저항이 일어났으나 대표적인 것이 광주입니다. 광주. 대한민국 전라도 쪽에 있는 광주죠. 지금 그 경기도 광주가 아니라. 그래서 광주에서 시민들이 어떤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운동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것을 어떤 식으로 막았느냐. 뭐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뭐 검색을 해보면 다 아실 겁니다. 굉장히 뭐 이전 박정희 정권 못지않게 아니면 더 심하게 어떤 그 잔인하게 진압을 했죠. 그래서 죽은 사람이 1,000명이 넘는다고 지금 집계가 되어 있으며 지금도 그 광주 망월동인가요? 거기 가보면 이제 그 사람들의 묘역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 묘역은 새로 단장이 되었어요. 1990년대 중반에 새로 단장이 되었으나 여전히 구묘역 그래가지고 예전에 어떤 그 거칠게 묻힌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아픔이 남아 있는 그런 공간이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정권에 대한 불만, 비판을 하는 것을 허용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좀 상상하기조차 힘든 방법으로 무력으로 진압했다는 것이죠. 불과 40년 전에. 40년 전에. 물론 여러분들에게 40년은 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긴 하나, 사실 뭐 그때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뭐 있는 상황이니까 그 당시 부모를 잃은 사람, 형제 자매를 잃은 사람, 아내를 잃은 사람들이 여전히 있죠. 그래서 그 당시 강주에 진입한 그 뭐 공수부대인가요, 특수부대인가요들은 이제 뭐 어떤 데모 민간인들 데모를 했던 군중들뿐만 아니라 민간인들을 거의 학살하다시피 했어요. 뭐 남의 나라 학살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주 쪽에서도 시민들도 이제 가만히 있으면 자기들이 다 죽을 것 같으니까 또 이제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도청을 함락해가지고 도청 안에 있는 뭐 총 같은 거 예비군 훈련용 총 그런 것을 꺼내 가지고 저항을 했으나 결국 실패를 하게 되고 거기 이제 마지막에 저항했던 많은 사람들도 죽거나 이제 잡혀가지고 또 이제 감옥에 가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것이 이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입니다. 그렇게 이제 전두환 정부는 광주에 대한 무자비한 진압을 통해서 봐라 말 안 들으면 끝장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뭐 이것이 뭐 영화로 뭐 택시 운전사 같은 영화 보시면 그 광주의 실상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광주를 무력으로 진압한 전두환 정부는 이제 나름대로 해외책도 쓰기 시작해요. 뭐 프로야구 지금 저도 좋아하지만 그 프로야구를 출범한다든지 또 좀 공연 예술 같은 것에 대해서 70년대는 좀 엄격하게 그 공연 예술을 좀 대중 예술을 엄격하게 검열을 했다면 80년대는 좀 자유롭게 풀어놓는 식으로 70년대는 어떤 사람을 억압한다면 80년대는 사람의 관심을 정치에서 다른 쪽으로 돌리기 위한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이 그런 어떤 정책을 시행을 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뻔히 잘못된 게 보이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그랬다는 건 아니고 생각이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당대 정권의 저항을 또 계속 하게 되죠. 그것이 이제 이 소설 속에 나오는 뭐 강선배, 그 당시에 그 같이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즉 전두환 정권 80년대 얘기예요. 80년대. 그렇게 이제 저항을 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정권에서는 뭐 광주 민주화 운동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이고 그래 너희들이 우리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을 하는구나.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는구나. 알았어. 내가 받아들일게. 고쳐보려고 노력할게. 그렇게 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당연히 이제 뭐 흔히 말하는 백골단 같은 그 백골단 검색해 보세요. 길게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어떤 무장 뭐라고 하더라 그걸 백골단을 비전투 체포 해서 뭐 있어요. 예. 그런 좀 이제 특수 부대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제 막 데모하는 사람들을 그냥 아주 강력하게 진압을 하고 또 잡힌 사람들은 고문도 당하고 또 감옥살이를 하게 되죠. 여기 나온 강선배가 감옥살이를 했다는 장면이 나와 있죠.
그 나가 재판에 나온 강선배 모습을 보는 그 모습 거기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강선배에 대한 이제 강선배처럼 그렇게 감옥에 간 사람도 있고, 아니면 또 나처럼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도망친 사람이죠. 도망을 쳤어요. 왜?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그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우리야 이러한 시대를 당연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세계적으로 막 요새 막 인터넷 보면 이 코로나 자체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지만, 코로나 사태에 대한 어떤 그 우리 각계의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의 어떤 여러 노력 때문에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모범으로 삼고, 우리나라의 어떤 진단 키트 같은 경우를 얻기 위해서 막 문 대통령에게 아부하고, 또 뭐 문 대통령이 준다 그러니까 막 그런 자랑하고 자기 나라 국민들에게 자랑하고, 그런 상황이 당연하게 온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았죠. 당시에는 이런 날이 올 거라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뭐 두려움과 어떤 막막함, 끝이 보이지 않음, 그런 것 때문에 자신은 소설의 나는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런 노력이 헛되진 않았던 것이죠. 1980년 5월 강주는 실패를 했으나 1987년 이건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또 이제 어떻습니까? 어떤 공훈치사 사건 또는 체류탄을 맞아 죽은 어떤 그 학생, 대학생 그런 사람들이 전국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정권에 대해 대항하는 시민운동을 어떤 시민운동이라기보다는 시위죠. 시위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됐던 것이죠. 강경대 뭐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온 영화 1987입니다. 1987.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시면 택시 운전사, 택시 드라이버인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예, 송강호 주연 영화 있죠. 택시 드라이버인가 택시 운전사인가 그 영화. 그리고 이제 그 1987이라는 두 영화를 보시면 아마 1980년대 광주민주화 운동의 상황과 1987년 전국적으로 번진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직 어렸을 때 얘기인데 저희 아버지가 일을 못 나갔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워낙 거리로 많이 나와가지고 일을 못 나갈 정도였으니까. 근데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예, 그런 시절이었는데 1987년도에 어떤 그 민주화 운동이 성공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 대통령을 우리가 직접 뽑을 수 있는, 지금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당시에는 불가능했다.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는 그런 헌법이 만들어지게 된 거고, 그 헌법이 1987년도에 만든 그 헌법이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제6공화국이에요. 여전히 6공화국. 5공화국이 그 이제 뭐 5공화국, 6공화국 하는 것은 이제 헌법에 대한 헌법이 이제 바뀌었을 때마다 그 숫자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1987년도에 어떤 대투쟁이 성공하고 나면서 형식적인 민주주의는 이제 완성이 되었다고 봐도 됐죠. 지금도 그 헌법이 개정 없이 유지되고 있으니까 헌법을 한번 바꾸려면 국민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한때 개헌 얘기가 많이 나오기도 했었죠. 너무 오래됐다. 30년이 지난 헌법인데 부분 수정 정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다가 또 뭐 이제 뭐 각 정권 정당들의 어떤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가지고 뭐 잘 되진 않는데, 어쨌든 그것이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 선거가 87년도 말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때 당선된 사람이 그 전두환 대통령과 같이 광주를 무력 진압했던 노태우 대통령이죠. 물론 그래서 이제 또 사람들이 상실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노태우 대통령이 이후에 또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라고 이제 전두환 대통령 때 민주화 운동을 했던, 그런데 이제 뭐 또 약간 또 나중에 뭐 정치적 이합 집산이 있다 보니까 또 노태우 대통령과 손을 잡게 되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정말 한 30몇 년 만에 군인 출신이 아닌 대통령이 된 거예요. 민간 출신의 대통령.
여기 책에 보면 문민정부란 말이 나올 겁니다. 문민정부. 이게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자, 문민이란 말은 뭐냐면 이제 문민이란 뭐냐? 그러니까 군부의 반대말인 거예요. 군인들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시절이 있었다는 얘기지. 30년 넘게 1971년부터 1990, 1980, 1992년도까지죠. 노태우 대통령 포함하면 노태우 대통령을 포함하면 이 8년 1992년까지인데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은 당시에 이제 사실 노태우 대통령과 같은 원래 전두환 대통령과 대립을 했지만 노태우 대통령과 같은 여당이 된 거죠. 정치적인 어떤 뭐 이합 집산에 따라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떻습니까? 그 대통령이 군인 출신이 아니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정도로 이제 신기했던 일이죠. 그래서 이 소설의 배경은 그때입니다. 이제 문민정권 이래가지고 한 1992년 정도.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보자면 이제 60년대, 70년대, 80년대 중후반까지가 이제 군사 정권, 군사 독재 시절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 그 뭐 노태우 정권 때는 이제 뭐 군사적인 노태우 대통령이 뭐 군사 정권 출신, 군부 쪽 출신이긴 하나 어쨌든 선거를 통해서 뽑힌 거기 때문에 그 뭐 어쨌든 군부긴 하지만 그래도 형식적인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뽑힌 사람이니까 뭐 아무래도 그 이전과는 다르게 나라가 좀 달라진 거죠. 약간 조금씩 이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고 집회라든지 물론 여전히 그때도 지금하고는 급이 다르긴 했지만 최소한 그 이전에 비해서는 즉 전두환 정권에 비해서는 많이 유화적인 정책이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 문민정부죠. 그때부터는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자유가 온 민주화가 된 그런 시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에서 보자면 그 1990년대 중후반이 뭐 완벽한 어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정착되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뭐 지금에 비해서는 굉장히 조금 이제 덜하죠. 근데 그 당시에 생각해보면 대통령 유모집이 나올 정도로 물론 비난하는 유모집은 아니고요. 대통령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그냥 대통령을 좀 약간 이제 나쁜 사람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이제 뭐 순진한 사람 정도로 표현을 한 그런 유모집이 나왔다는 게 이슈가 될 정도의 시대였으니까 그 전에는 대통령을 입에 올린다는 것, 뭐 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범죄, 흔히 말하는 이제 뭐 국가의 공공의 안녕을 해치는 그런 일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소설이 어떤 시절을 대상으로 해서 쓰여졌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80년대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 전두환 정권에 대한 어떤 항거, 투쟁 그런 것들이 좀 일상화된 당대 뭐 모든 사람이 그러진 않았습니다. 80년대도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겠고 데모하는 사람, 욕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들의 노력이 시민들에게도 이어져서 그리고 어떤 그 젊은 청년들의 여러분 또래 청년들의 죽음 그런 것들이 이제 계기가 되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오게 됐는데 그 새로운 시대를 만들기 위한 어떤 그 노력, 투쟁 그런 것들을 행했던 것이 이 주인공 그리고 이제 뭐 주인공의 선배, 강 선배 뭐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제 이 책의 주인공은 어떤 사람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투쟁을 끝까지 이어간 사람이 아니라 중간에 도망을 간 사람이죠. 중간에 몰래 장바 올게요. 그런 다음에 도망을 가버립니다. 왜 갔을까요? 무서워서. 그렇죠?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으니까 도망을 간 겁니다. 그런데 도망을 가고 이제 지금은 잡지사의 기자로 그것도 이제 어떤 잡지입니까? 여성 잡지. 여성 잡지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여성 잡지하고는 좀 느낌이 다른 그러니까 주로 가십들
머리띠를 신는다던가 아니면 뭐 사랑받는 아내가 되는 법, 오늘 밤 남편 반찬은 뭐로 하지. 그러니까 또 여성주의적인 것과 아무 관련이 없는 그냥 당대의 어떤 그 약간 가부장적인 제도 아래서 여성들이 어떻게 그 제도에 순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이제 좀 재미있게 살아갈 수 있는가, 뭐 오늘의 인테리어 그런 거, 그런 잡지사의 기자가 되는 거예요. 과거 일과 아무 상관없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 잡지사의 기자가 되었는데 뭐 몇 페이지짜리 글을 자신이 맡게 되었는데, 그게 원래는 자신이 이제 그 권오규라는 사람에 대해서 글을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소설 첫 부분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누굴 만나요? 이민자를 만나게 되죠. 이민자. 우리는 소설에서 이민자도 사실 이 당시에 주요한 이 소설에서는 소설 중요한 역할을 할 뿐더러 어떤 새로운 인물 유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민자는 어떤 인물이냐면 그 어떤 우리나라 역사와는 별 관계가 없는 인물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격동의 역사와는 한 발짝 떨어져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인물들이 어떻다. 이 어떤 바뀐 90년대 당시에 비해서 바뀐 새 시대의 어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인물이 된 거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권오규의 기사를 써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데스크란 말은 그 이제 편집실이죠. 그러니까 이 주인공의 윗선이 한 이민자도 찾아가봐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하다. 이 문민 시절에 웬 장기수 이야기냐. 장기수는 이제 오래 감옥 생활을 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살인죄로 오래 살았다고 장기수라고 그러지 않아요, 보통. 여기서 말하는 장기수라는 것은 이제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감옥 생활을 계속하는 사람들을 장기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권오규처럼 흔히 사상범, 당시 70년대, 80년대 정권에 대해서, 보통 70년대죠. 정권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발언을 했던 사람들은 뭐 전향서 같은 게 있었어요.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면 다 빨리빨리 풀어줬습니다. 그 당대 정권에서 굉장히 또 선전 효과가 있었겠죠. 봐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처음에는 좀 나쁜 생각을 먹었는데 또 감옥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진실을 보게 되고 이렇게 전향을 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렇게 빠져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욕할 수는 없죠. 예. 그런데 이제 대단한 것은 그것을 하지 않고 전향을 하지 않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감옥 생활을 이제 오래 한 장기 무기수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이 권오규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던 것이죠. 물론 이제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제 그런 사람들 다 풀어줬기 때문에 권오규도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겠으나, 어쨌든 간에 자신의 신념을 끝까지 지킨 사람인 거죠. 예. 근데 이민자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것과는 관련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이 이민자는 어떻습니까? 나에게는, 즉 나는 저가 아니고요. 주인공에게는 큰 의미를 가지는 사람입니다. 왜? 소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민자는 이민자는 어떨 것 같아요? 예. 자신의 어떤 이 칙칙한 무채색의 삶을 어떤 화려하게 색칠해줄 어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주인공은 기대를 했죠. 그 이민자의 삶의 모습은 어찌 보면 굉장히 나와는 다른. 그러니까 주인공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있죠. 도망친 것을 후회하고 있고, 또 이제 그 도망친 것을 후회하고 있죠. 후회하고 있는 나의 삶에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주인공은 과거에 또 얽매여 있잖아요. 그렇죠. 과거를 툴툴 털어내는 성격이 아니라 과거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자면 굉장히 자유로운 그런 사람의 삶을 동경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민자의 삶을 좀 동경하게 되고 이민자에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4주차 1차시 수업을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 소설에 대해서 좀 계속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죠. 그때 또 좀 드릴 얘기가 또 있곤 하니까 그때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